GPT처럼 저도 진화합니다. 그래서 양을 줄입니다. 계속. 이제 양을 줄입니다. 줄여서 필요한 책들만 소개하기도 바쁜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순종하고 나눔, 정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책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 이미 여러분들 뭐 품성 독서로 해서 내지는 뭐 일적인 부분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일상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교육이든 종교든 해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책들만 이번 주는 이제 소개하고 이걸 그래서 책을 소개해 줬는데 어떻게 하라고. 근데 실은 여러분을 믿는 거예요. 제가 던진 거죠. 어떻게? 공을 던졌습니다. 왜? 아마 이렇게 뭐 종교적인 부분이나 교육 파트에서도 그렇고 일상에서 이미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는 부분을 아시니까는 책만 선별해도 얼마든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 뽑아내지 않을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책을 맨 처음에 12권만 드리려고 했다가 좀 나눠드린 더 많은 책을 소개해드리니까 그 중에서 정말 나한테 이거를 내가 완전히 나는 꼭꼭 씹어 먹었어, 이 책을. 내가 이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라고 했을 때 그 책을 선별하세요. 제가 순종이라는 책에도 순종이라는 어떤 그 품성 안에도 책을 두 권 놓고 공경에 두 권, 충성에 두 권, 질서에 두 권, 실천에 두고 이러면 결국 순종과 관련된 책이 10권이잖아요. 굳이 나누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보다 더 몰라서 굳이 나눠야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누다 보니까는 이거 하나를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 개를 이야기해도 되는구나 했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에 대한 용도, 활용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왜? 그림책을 보는 거는 책은 하나지만 읽는 사람에 따라서 그 보여주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정답은 없어요. 그림책을 읽는 데는 우리가 이걸 활용하는 데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그림에 보고 그 글밥에서 딱 느낀 거 그걸로 리더십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큰 품성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림책을 보시면 제목이 뭘까? 제목에서 느껴지는 거, 그 다음에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또 기억에 남는 장면, 그때 내 감정, 왜 기억에 남았는지, 그때 감정, 그 다음에 기억에 남는 이유, 그 다음에 이 책과 관련된 나의 경험은 제가 조금 전에 막간을 이용해서 쫙 요 책 얘기하면서 어때요? 고향 얘기했죠. 이어서 인천 얘기하기 전에 요 했죠. 그러면서도 이거는 이파리가 채송화야, 얘는 꽃 모양이 곽꽃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나의 경험인 거예요. 책 하나를 보고 그냥 고향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엄마 어렸을 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저희 집 앞에 있던 화단 얘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책 하나로 나눌 수 있는 게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4번도 항상 들어가요. 항상 경험하고 연결해서 이야기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운 점, 느낀 점, 이 책을 통해서 이거는 결국 5번이 여러분들이 리더십으로 풀어나가셔야 할 부분이 바로 5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제 순종을 볼게요.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기쁨으로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청소년들이 이걸 봤을 때 어떨까요? MZ세대가 이걸 봤을 때 어떨까요? 짜증나 그럴 것 같아요. 짜증나요. 엄청 짜증낼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나를 보호하려 부모라면 요즘 아이들은 그래요. 그러면 내가 선택했어, 부모를? 내가 태어난다고 했어? 엄마 아빠가 좋아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들이. MZ세들이.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 준다고 해서 땡큐 하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은. 낯선이 책임져 줘라. 그리고 다른 부모들하고 비교했을 때 요즘 아이들 품성 말하기 전에 아이들 기본적인 부분에서 품성을 거론할 게 없어요. 왜? 요구하기가 어려워요. 품성을. 품성 인성을. 왜냐면 아니 다른 부모처럼 엄마 나한테 해외 연수 시켜줬어? 엄마 나한테 가요계 비싸 해줬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마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줬어? 최신 핸드폰 해줬어?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 그 아이들한테 순종하라고 또 기쁨에 그렇게 순종하는 아이들이 정말 감사하죠. 소수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품성에서는 순종을 얘기하니 어때요? 그래도 그 아이들을 워워워 하면서 이 순종 쪽으로 아이들을 방향을 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우리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부터, 근데 중요한 건 나부터예요. 나부터 나와 관련된 사람, 나와 관련된 기관, 국가, 종교에 나부터 기쁨으로 따라야 된다는 거죠. 나는 옆으로 가면서 어린 교육에, 야, 너 똑바로 가 했을 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모라든가 교육자, 종교자, 이 사람들이 성직자들이 먼저 이 순종을 모범을 보여줘야 우리를 주변의 그 어린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해야 하나요? 라는 책과 빨간 섬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착해야 하나는요, 이 동생은 항상 늦게 자고, 뭐 텔레비전 늦게까지 보고, 소파에서 뭐 먹으면 안 되는데 거기서 먹고, 뭐 침대에서 먹으면 안 되는데 먹고, 양치질을 안 하고, 꼭 자기 전에 양치질을 해야 되는데, 양치질 안 하고 자기도 하고, 이래서 얘는 되게 자유롭게 살아요. 그런데 이 언니는 부모님들이 얘는 착해라는 것 때문에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딱 빠져서 착하게 살질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 순종하는 아이가 언니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기쁘지 않으면 이 순종을 강요해야 될까요? 틀림없이 순종해서 정의는 기쁘게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쁘지 않은 상태로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빨간 섬이라는 책도 순종으로 제가 얘기한 것이 이거는 어떤 규칙일 수도 있고 어떤 그들만의 어떤 틀입니다. 네모 씨가 휴가를 얻어서 섬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제 휴가니까 힐링하러 가야지 하고 그 빨간 섬을 찾아서 갔어요. 빨간 섬에 갔더니 모든 거기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다 빨간 동그라미예요. 이 사람은 초록색 네모인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르다는 걸 알죠. 그런데 음악을 들으려고 했더니 음악을 들으면 안 된대요. 그 빨간 섬에서는. 모자를 쓴 걸 보고 작은 조그만 아이 빨간 동그라미가 그 모자 그게 뭐예요? 그 모자란다. 그 모자 저 한번 써봐도 돼요? 쓰려고 했더니 엄마가 막 쫓아와서 큰일 난 것처럼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과일을 먹어도 안 되고 모자를 써도 안 되고 노래를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시장님이 그랬고 빨간 섬 사람들을 위한 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님을 찾아갔더니 시장님 역시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고 우리 할아버지한테 물어봅시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갔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 책을 쓴 사람이 할아버지라는 거죠. 할아버지가 빨간 동그라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 모자가 안 어울렸어. 귀가 안 좋아서 노래가 안 들려. 나 과일이 소화가 안 돼. 이거였어요. 개인의 생각이 이렇게 크게 섬 전체뿐만 아니라 섬의 주민뿐만 아니라 섬을 방문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어떤 규칙에 억압된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선 사람들은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을 하기 전에 이게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조건 따르라고 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왜 순종해야 되는지 이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종교를 아마 갖고 계신 걸로 아는데 종교의 틀 안에서 그 교리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본인부터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요. 절대 순종에 대해서 리더십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림책으로. 그래서 그거부터 우리부터 왜 그래야 되는지 하는 거. 예. 일반적으로 그냥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거죠. 우리 왜 법을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교리라는 거나 직업윤리나 일상에서 우리가 규칙, 도덕, 법령을 왜 지켜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실은 간단하죠. 우리 조직이 우리 공동의 목표인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동작구라는 것이 아니면 우리 인류라는 것이 아니면 우리 가족 안에서 그건 꼭 해야 돼라고 하면 이 가족이 유지하기 위해서 존속되기 위해서 그걸 서로가 지켜야 되는 약속이야라는 거를 먼저 설명해 줘야 되고 내가 먼저 그것이 어떤 믿음으로써 그것이 강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왜 그거 지켜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말이 막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먼저 우리부터가 왜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거고 순종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걸 먼저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이라는 건 뭐고 내가 또 사람에 대한 것도 있어요. 가장 순종하고 싶은 대상은 누구인가?
집안에서는 엄마 말을 잘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할아버지 말을 잘 들을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 뭐 선생님 말을 듣거나 아니면 또 이 친구가 또래 관계가 중요한 사춘기에서는요. 순종하고 싶은 게 그 우리 그룹 또래에서 대장 노릇을 하는 그 친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옷 하나를 샀으면 그대로 따라가고 누가 그 신발을 샀으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아이들이 또래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그 그룹 아이들이 이런 것들처럼 그래서 내가 따르고 싶은 순종하고 싶은 대상은 누구인지 이유가 뭔지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예, 이야기로 한번 나누면 되겠고요.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순종의 첫 번째 미덕은 가치는 공경입니다. 상대방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예의를 갖추고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공경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윗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윗사람에 대한 것은 공경과 존경이 같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얘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설명하기가 윗사람에 대한 어떤 삶, 지금까지 살아온 그거 자체가 많이 살아온 그 사람들이 인생이 평평대로는 아니었다는 거죠. 예, 이 파도가 쳤을 겁니다. 많은 예, 높고 낮은 고난을 이겨냈었고 개개인마다 그 서사가 보통의 서사는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쉽게 살아온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연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실은 저는 이제 존경의 대상이고 공경의 대상이라는 마음 생각도 들고 있고요. 추천하고 싶은 책이 파랑오리예요. 파랑 오리는 어느 날 이 오리가 파란 호수에서 우는 아이를 찾아요. 엉엉 엄마하고 우는 아이를 봐서 봤더니 이 악어였어요. 그래서 애가 울고 있으니까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어미가 오면은 내가 먼 발치에서 지켜보죠. 왜? 악어들은 오리를 잡아먹으니까 먼 발치에서 지켜보다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집에 가야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가 품에 안고 재우죠. 잠이 든 사이에 가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에 깨서 엄마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오리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아래서 부화된 악어인지 그래서 이 아이가 오리가 키워줍니다. 지켜줬어요. 그래서 엄마인 줄 알고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게 이 아이가 아직 수영을 못했을 때 이렇게 오리가 배 위에다 올려놔서 재워주고 이야기하고 먹이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파랑오리가 치매가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 먹는 것도 못 먹고 먹이도 못 잡아 먹고 그 다음에 이 악어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동물의 본능으로 본다면 이 악어가 거대해진 악어가 얘를 잡아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악어가 이 오리를 잡아먹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합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가 누군지 먹는 걸 잊어버리고 자는 걸 잊어버리고 헤엄치는 걸 잊어버려도 괜찮아. 내가 엄마를 사랑하니까. 내가 엄마를 기억하니까. 그래서 되게 가슴 뭉클해요. 예,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악어가 오리를 대하는 마음이 완전히 공경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느낌이 많은 그런 책이었고요. 오른발, 왼발 책은 이 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부터 할아버지가 오른발, 왼발 하면서 이 작은 할아버지 발 위에 올려놓고 아이를 걷는 연습을 했어요. 팔을 잡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그 아이랑 같이 코코블록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고 뭐 책을 보고 했었다가 할아버지가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쓰러지셨는데 식물인간이 돼서 나와요. 얘가 누군지도 못 알아봐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침 흘리고 초점도 안 맞아요. 그래서 집으로 다시 퇴원을 했는데 가망이 없다고 해서 온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무섭죠. 할아버지가 자기를 못 알아보고 눈빛도 다르니까. 그런데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야 네가 가서 뭐 이야기해주고 할아버지 불러주면 할아버지가 기억할 수도 있어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매일매일 우리가 애기였을 때 매일 들여다보잖아요. 어른들이 이름 불러주고 이것처럼 할아버지 어땠어요? 어땠어? 하면서 얘가 말을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옆에서 책을 읽어주고 할아버지를 부르고 할아버지를 만지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초점을 맞췄어요. 초점을 맞추더니 나중에는 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아직 몸을 움직이지는 못해요. 말도 잘 못했는데 말도 하게 되고 얘가 포기하지 않고 그랬을 때 이제 나중에 혼자 휠체어가 아니라 혼자 걷기 할 때 얘가 이렇게 해요.
할아버지, 내가 걸을 때 할아버지가 오른발 왼발 해줬지? 내 어깨를 잡아 하고 얘가 오른발 왼발을 합니다. 그래서 걷게 되는 모습. 그래서 이 아이가 보통 할아버지들이 그런 가족에 그렇게 어떤 뭐 치매 증상이나 뇌졸중이나 뭐 이런 것 이런 상황이 오면은 아이들은 도망가죠. 아무리 할아버지가 예뻐했어도 왜 침 흘리고 초점 안 맞고 말 못하고 먹는 거 흘리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할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회복하게끔 도와주는 책이라서 이 책도 우리가 공경을 이야기할 때, 공경의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좋은 책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충성이라는 또 가치가 있습니다. 나라 또는 높은 사람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정성이다. 그러니까는 결국 뭐야? 순종하는 것을 그냥 순종을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따르는 거일 수 있어요. 아까 얘기를 지시에 따른다고 했어요. 지시의 기쁨으로 그 윗사람,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시의 기쁨으로 따르겠다는 것은 수동적인 건데 이 충성은요. 능동적인 거예요. 하라고 하는 거 이전에 더 본인이 그 나라나 높은 사람을 대해서 자기 마음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것이 되게 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부분에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 파란 파도라는 것을 보면 되게 충성했어요. 말인데 너무 좋아요. 색이 파란색이야. 정말 천리마야. 그래서 이 임금이 이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니까는 정말 쉬지도 않고 이 말만 나가면 이 말이 너무 적군을 많이 물리쳐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왕이 매일매일 자꾸 더 영토를 이제 넓히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게 우상이었어요. 아, 그리고 그 너무 빨리 파란색 말이 달리는 게 파도처럼 쫙 달리는 모습이 파도 같다고 해서 이름이 이 말의 이름이 파란 파도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전쟁 영웅이었으니까. 그런데 나 어느 순간에 이 군사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 또 전쟁을 가야 되고 힘이 든데 희지도 못하고 저 전쟁 가서 싸워야 되고 또 그 국민들은 전쟁에 나갈 군량미를 먹을 것도 없는데 군량미나 이런 거 군수품을 대야 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이런 뭐 그릇들, 새 같은 것도 다 갖다 줘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이 파란 파도만 없으면 전쟁이 그만두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귓속말, 뒷말을 들으면서 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자긴 정말 목숨 바쳐서 충성을 다한 건데. 그리고 그런데 어느 날 전쟁에 갔는데 정말 조그만 아이가 자기보다 큰 총을 메고 있는 어린 병사를 딱 보니까 그 아이를 밟으면 죽어요. 아니면 넘어가도 다쳐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너무 어린 애를 자기가 죽여야 되는 그 상황이. 그래서 멈췄을 때 그때 빨리 가야 화를 안 맞는데 화를 맞게 됩니다. 수도 없이 많은 화를 받게 되니까 그리고 너무 놀래서 화를 맞고 너무 놀래서 휘잉 하고 이렇게 앞발을 딛는 순간에 임금이 떨어졌어요. 왕이 떨어지니까 결국 이 아이는 이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죽여야 될 때 이 말을 훈련시킨 노병이 노인 병사가 얘를 살리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지니까 말지기가 되는 그 병사나 쓸모가 없어졌다고 이제 졌다는 것 때문에 한번 졌다는 그렇게 많은 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졌다는 것 때문에 뭐 퇴물처럼 되는 죽여야 되는 그 존재가 된 파란 파도하고 아마 노인 병사가 동일시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난을 가는데 그냥 자기만 가면 되는데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과 노인이 강을 못 건너는 걸 보니까 그게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건네주고 지쳐서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이 말이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또 그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한 그런 인생을 볼 수 있었고요. 매미라는 작품은 조금 다 생각이 깊어지는 책이에요, 둘 다. 매미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책상도 없어요. 잠을 잘 곳도 없어요. 그래서 캐비넷 틈에서 자고 있고요. 집도 없고 먹는 것도 여기서 먹으면 안 되고 정말 차별을 많이 당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도 이 책은 여러 군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는 그냥 충성, 정말 인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다국 뭐죠? 다문화이나 이 외국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서 우리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 힘든 일 하잖아요. 그런데 위국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을 우리가 지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그들은 충성하고 있는데 충성한 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안 되는 거. 그래서 그것까지 가면 깊고 어쨌든 충성하는 모습이 되게 많이 보였어요. 정말 열심히 쉬는 시간도 없이 그렇게 일한 매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충성하는 우리 자기 본분을 다하는 그런 근로자들, 이주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봤습니다. 그다음에 꼭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하라는 대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하라는 거 5개를 요구하면 5개 이상을 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추천하고요. 다음 순정의 가치는 질서입니다. 혼란 없이 조화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순서나 차례인데 우리 뭐 관습, 전통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규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반에서 지켜야 되는 거 하다못해 퍼실리테이션 무슨 뭐 회의를 한다, 집단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면 거기도 그라운드 룰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 예,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회사에 따른 어떤 그 윤리 강령이나 지켜야 될 것들이 다 있고요. 그래서 질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재 이 체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어느 조직이든 어떤 뭐 체제가 기관이든 붕괴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도서관에 간 사자는 도서관 가서 띄면 안 되고 어때요? 사자가 들어가면 실은 도서관에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뭐 피해를 주지 않은 이상 괜찮죠. 그 도서관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알려주는 책이었고 규칙이 있는 집은 이 규칙을 하는 이 아이가 이 누나는 조금 규칙을 안 지켜요. 아까 착해야 되나요? 그 언니처럼. 근데 동생은 꼭 규칙을 져요. 그런데 어느 집에 놀러 갔는데 물을 함부로 쓰고 머리카락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규칙을 안 지켰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켜야 될 규칙을 안 지켰더니 그 규칙을 안 지키는 저기들이 유령처럼 돼가지고 이 아이를 잡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규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조금 여기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질서 이런 걸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뭐 이 책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질서에 대한 책을 더 보면은 지각대장 좋은 모두의 하루, 나 먼저 이런 거 약속 다른 사람들 그다음에 뭐 안돼 데이빗 뭐 12명의 하루 뭐 이런 것들 예,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뭐 책을 많이 소개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된다 리더십이나 내 품성에 그거만 느낌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서 그것만 소개하고요. 실천에 대한 거는 생각한 바를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한다면 그것을 예, 실천해야 되는 거, 실행하는 건데요. 저는 이제 비에도 지지 않고라는 그 책이 있어요. 일본 시인의 시를 그냥 그림책 한 권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시 하나가 이제 그림책으로 나온 경우가 되게 많아요. 썩 작은 집 창가 이런 거나 뭐 흰눈, 뭐 대추 하나 이런 것들이 시인데 그 시 하나가 그냥 책으로 나오는 경우 그림책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 주인공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기 나름대로 인생에서 정해놨어요. 그 사람이 개인으로 가치관으로 정한 건지 종교적으로 인생을 따라가겠다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정해놓은 거, 인생을 나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겠다 정해놓은 거는 제가 순종하고도 관련된 부분이고 또 질서라고도 관련돼 봅니다. 네, 그것을 질서대로 실천하는 거. 그래서 뭐 비가 오나 비에도 지지 않고 나는 뭐를 하겠다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게 이제 본인이 생각한 거를 실천에 옮겨서 그런 삶.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삶을 살겠다는 어떤 가치관을 정립했다면, 인생관이 정립됐다면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 네,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또 대단한 습관도 쿵쿵이 대단한 습관 이야기도 어떻게 해야지라는 것이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습관이 만들어지는 게 곧 실천이고 어른들이 숙제해라, 뭐 운동해라, 뭐 해라 이런 것들 있잖아. 양치는 꼭 3분 이상 해라 이런 것들을 어른들이 얘기한 것들을 그걸 받아들여서 실천해서 습관으로 만드는 거. 실천을 하면 습관이 되거든요, 아이들은. 그런 면에서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순종이라는 거에서는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를 심은 사람도 순종으로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순종해서 실천.
비에도 지지 않고처럼 똑같이 나는 여기가 폐허가 됐기 때문에 이 폐허가 된 곳을 위해서 내가 나무를 심겠어라고 하는 건 자기만의 어떤 가치관 내지는 누군가의 뭐 신과의 약속일 수도 있고 자신과의 약속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실천에 옮겼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심은 사람도 여기 예, 실천에 넣어도 예, 저는 예,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나눔에 대한 건데요. 나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부분입니다. 도움이라는 것은 결국 심리적인 걸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도 도움이고요. 물질적인 것도 주는 것도 실은 도움이고, 예, 나눔이죠. 그리고 어때요? 물리적으로 내가 뭐 독거노인들 예, 뭐 목욕 봉사를 한다. 노력 봉사 내 몸으로 물리적인 걸로 신체적인 걸로 뭔가 내가 기여할 수 있으면 그것도 나눔이죠. 꼭 부자들만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나누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이 나의 시간과 노력과 뭐 물질적인 것과 이거를 내 마음을 나눠줘서 행복할 수 있다면 예, 그것은 예, 나 또한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눔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지개 물고기가 아마 나눔의 대표적인 그림책인 것 같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저 반짝반짝 빛나는 예, 비늘이 있어요. 그런데 저기 너무 부러우니까 친구들이 나 하나만 줘라고 했을 때 예, 안 줘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다 나눠주죠. 하나를 줬더니 다른 애도 나도 줘, 나도 줘, 나도 줘 하죠. 그래서 딱 하나만 남기고 이 반짝이는 비늘을 다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나중에는 친구들이 얘가 안 나눠줘서 조금 친구가 없었는데 나중에는 모두 물고기를, 무지개 물고기를 좋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무지개 물고기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어린이날쯤이든 뭐 가을쯤이든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면 전국에 이제 강의를 다니다 보면은 꼭 있어요. 이게 뮤지컬로 되어서 지방마다 무지개 물고기가 뮤지컬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청소년들까지 뭐 아동을 위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지개 물고기는 정말 예, 지금 인기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서 실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책을 하는 것보다는 누구나 알고 있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무지개 물고기는 어느 품성이든 간에 여러분이 적용할 곳이 많으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눔이다 보니까 여기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 도서관이 처음 생긴 것이 이 주인공 여자가 책 보는 게 너무 좋아요. 온 재산을 다 책 사는 걸 보고 있습니다. 집에 책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꽂아둘 데가 없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예, 이 책과 책을 없다 옮길 수도 없고 책을 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집을 기부합니다. 지에다 기부해서 대신 이 책을 기부하는 대신 공간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다른 용도가 아니라 여기 집에서 도서관 누구나 와서 책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도서관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자기는 친구네 집에서 삽니다. 그러면서 매일 책을 보러 가죠. 그래서 이게 도서관은 본인이 갖고 있는 책을 혼자서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책만 저기 한 것도 아니고 집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기부를 했죠. 그래서 도서관을 만들게 되는 그런 어떤 스토리가 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눔을 대표할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품성 가치로서는 이제 자원 활동이에요.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기회와 자원을 이용해서 최대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자원 활용하고 하다 보니까 나눈다는 거에서 내가 노력해서 물론 경제적인 것도 있었지만 내가 노력해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도 결국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살 지구를 위한 거라서 예전에 있었던 작은 비닐봉투 하나가를 저는 이 자원 활용에도 괜찮고요. 지구를 위한 1시간이라는 책도 좋아요. 지구를 위한 1시간은 뭐냐면은 호주에서 시작한 건데요. 1시간만 소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북한도 전기가 없다 그랬었잖아요. 전기가 없는 나라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흔하게 전기를 쓰고 있지만 결국 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 에너지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다른 쪽으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 지구를 위한 1시간 이 소득만 해도 예, 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요 책도 이제 두 개가 다 이제 환경책이나 뭐 지구 기후 위기 이런 책으로도 같이 쓸 수 있어요. 교육적인 면에서도 이 책을 제가 두 개를 예, 추천하고요.
또 이제 친절이나 품성 가치는 여러분들이 그냥 동화 그림책을 보시다가 여기 누군가 주인공이 친절해. 그러면 그 책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따뜻한 관심으로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책은 모모와 토토는 우정에도 좋고 배려에도 좋고 친절에도 좋고 어디나 다 들어가요. 그다음에 뭐 그 열린 마음에도 괜찮고요. 네. 그래서 모모하고 토토가 서로를 이해하고 내 입장에서 노란색을 좋아했지만 토토가 주황색을 좋아하니까 나중에 주황색을 인정해 주는 거 그런 부분이 친절한 거죠. 근데 실은 처음에 그건 이제 배려고요. 친절은 모모가 끝없이 토토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합니다. 선물을 줍니다. 뭔가를 해주려고 해요. 그거 자체가 친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 친절이 나중에는 토토가 매일 자기가 좋아하는 그 친절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왜? 나는 주황색이 좋은데 얘는 노란색 친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랑 안 놀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친절을 줄 때도 실은 상대에게 필요한 친절인지 어저께 제가 중학교에 또래 상담을 하는 그 동아리에 가서 이제 수업이 이제 그게 4주차예요. 4번을 만날 건데 10월까지 어저께 첫 만남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좋은 또래 상담자가 되려면 또래 상담자 역할에서 어떤 것이 중요할까라고 했더니 그 10명 중에 2명이 제가 조언을 잘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친절하게 자기는 그 친구들이 어려운 점, 고민하는 걸 자기는 조언을 해준다고 했지만, 시간 내서 얘기 들어주고 해준다고 했지만, 조언은 상대가 듣고 싶지 않고, 내가 마음이 속상해라고 해서 마음풀이만 하러 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답은 본인이 찾아야 되는데 조언을 주겠다고 하는 거는 실은 지나친 친절이고, 그들이 수용하지 않는, 거부할 수도 있는 친절입니다. 그래서 친절을 할 때는 그가 필요로 하는 건지, 그걸 생각해야 되고요. 배나무 할아버지는 배나무를 끝없이 다른 사람이 따먹게 도와주는 거. 보통은 배나무 같은 걸 했을 때도 어때요? 내 것이니까 나만 먹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실은 죽음에 관련된 책 중에서 사과나무 위의 죽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여우는 그 사과나무가 다른 동물들이 사과나무를 먹는 게 싫어서 결국은 꼼짝 못하게 해요. 무조건 사과를 따려면 그냥 붙어버려요. 거기에 꼼짝 못하게.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나눠주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사과나무 할아버지는, 여우 할아버지는. 근데 이 배나무 할아버지는 죽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배를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친절이었었고요. 뭐 친절도 실은 무지개 물고기도 나눠주는 것 자체로 보면 그것도 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음에 소개하는 다음에 나와 있을 삐약이 엄마라는 게 있어요. 정직에서 나올 실내에서 나올 건데 그것도 실은요 친절한 거예요. 삐약이 엄마라는 고양이가 삐약이한테 되게 친절했어요. 그래서 꼭 이 책이 한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후함은 자원을 잘 관리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푼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베푸는 것도 쉽진 않은데 그러니까 나무가 이 제목부터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좀 떠올랐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눔이라는 큰 품성에도는 당연히 들어가고 이렇게 후함에도 후하게 주잖아요. 그런 거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후하다니까 아낌없이 준다고 하면 오히려 쉬울 수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원을 잘 관리하여라고 하니까 그것도 좀 어려워요. 거기에 딱 맞추려고 하면 그래서 조금 그걸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다 틀을 맞추려고 정말 딱 맞는 책을 찾으려고 해서 더 시간이 많이 좀 들어갔던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번에는 지금 어떤 마케팅하는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못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거 강의 하느라고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한다고 했는데 자원 관리를 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 시간이라는 걸 잘 활용 못했고요. 그래서 자원 관리를 잘해서 그거를 아낌없이 베푼다 했을 때 빨간 줄무늬는 자원 관리도 또 들어가요. 그래서 딱 맞는 책인데 이 빨간 줄무늬 바지를 여러 사람이 7살까지는 입어요. 그 다음에 동생을 주고 또 사촌 동생을 주고 또 뭐 사돈의 아이를 주고 이것처럼 계속 돌려서 입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후한 것까지는 않지만 그냥 되게 아끼는 건데 내가 그럼 이걸 가지고 딴 거를 만들 수도 있고 소품을 만들 수도 있는데도 그냥 누군가를 계속 나눠줘요. 그런 것들. 그래서
포함으로 제가 이 빨간 줄무늬 바지를 했고요. 옛날에 이거는 이 스토리 말고도 그냥 우리가 옛날을 추억할 때 남매가 형제가 많은 집에서는 이렇게 언니 첫째 옷 쭉 내려 입잖아요. 물려 입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그 아들러의 개인주의 심리학, 미움받을 용기가 아들러의 심리학에서 나온 건데 거기에 보면 첫째, 둘째, 둘째, 중간 아이, 막내, 외동이 5개의 출생 순위가 그 사람이 성격을 좀 나타내기도 합니다. 심리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때 중간 아이들이 가장 그 본인들이 그 중간 아이들이 호소하는 게 뭐냐면 불쌍한 나예요. 뭐든 간에 첫째는 첫째로서 사랑을 많이 받아. 막내는 또 괜찮아. 근데 네 중간 아이들은 옷도 물려있고 장난감 다 물려있고 첫째의 그 기득권, 부모가 어떤 인파먼트 주잖아요. 위임하잖아요. 언니 오빠한테 엄마 아빠 없을 땐 이 첫째가 뭐 장녀 장남이 뭐 부모하고 똑같아. 이런 위임을 줘요. 권한을. 그런 것도 못 받고. 막내는 그냥 징징대고 이래도 환갑이 돼도 막내는 막내티가 나거든요. 내리 그 사당에 받는 거나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은 그걸 못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개인주의 심리학하고 같이 출생심리학 할 때도 이 이야기는 이 그림책을 이용해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고요. 다음 이제 기여라는 가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한다. 결국 여기서 강조되는 말들이 도움이란 말이 계속 나오죠. 나눈다는 것을 나눔으로써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 이런 책을 한번 예, 생각해 봤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게. 토끼가 어느 날 반짝반짝 빛나고 싶은데 털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도와주는 부분이고요. 또 완벽해지고 싶어도 이 토끼 인형에서 털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털을 넣어줘서 완벽해지고 싶은 거예요. 빵빵해지고 싶은 거, 그거를 얘 친구들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여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거 위에 강아지 똥은 우리가 이게 실은 어떻게 보면 기여죠. 나름대로. 예. 그 민들레가 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앞에서 소개했던 매미라는 책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있어 행복하라는 책도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책들이, 유사한 책들이 있는데 어쨌든 요거하고 딱 맞아 드는 건 그래도 이 책으로 제가 이제 꼭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 정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직은 있는 그대로 꾸미지 않고 말과 삶으로 전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직하다는 것은 앞에서 거짓말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도 예, 정직하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앞에서 어떤 걸 얘기했냐면 그 가장 무거운 황금 접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실은 정직에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 거짓말벌레라는 책을 좀 소개하면 공부를 안 하고 슈퍼맨을 봤어요. 아빠가 그남 수학 시험인데 아빠가 너 시험 공부 다 했었대. 네, 다 했어요. 라고 하고 시험 수학 공부보다는 그 저희가 더 재밌으니까 슈퍼맨이 재밌으니까 슈퍼맨을 봤어요. 근데 문제는 30점이 나왔어. 30점이 나오니까 어때요? 시험지를 감춰버렸어. 그런데 시험 안 봤어요. 시험지 안 줬어요. 막 이랬는데 그 거짓말 할 때마다 입에서 벌레가 나와요. 근데 그 벌레가 막 집을 구멍을 뚫고 막 망해. 그런데 그 또 막 구멍을 또 막으려고 그래. 근데 그럼 그건 뭐야? 그럼 아니에요. 나는 몰라요. 이러면서 계속 거짓말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되는 상황. 예.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려면 우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에 대한 내용인데 거짓말 벌레, 거짓말 책도 이 책 말고도 또 거짓말 책도 엄청 많아요. 예, 거짓말 책도. 그 다음에, 제가 그 어떤 본인의 단점에서 귀 짧은 토끼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귀 짧은 토끼와 빵점짜리 시험지도 나와요. 예, 거기서도 이 거짓말 벌레처럼 똑같이 예, 시험을 빵점으로 맞아서 시험지를 훔칩니다. 선생님 거를 자전거에 예, 있었던 걸. 그래서 그것도 예, 뭐 어떻게 방법이 없고 또 거짓말한 책이 또 있는데 그 책은 점점 거짓말할수록 이 빨간 점이 점점 커지는 거. 예, 그런 얘기예요. 결국 거짓말은 한 번 하면 더 커진다. 사태가 심각해진다. 그런 얘기를 보는 책이고요. 여기 토끼가 있는 거짓말 책은 되게 읽으면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면 거짓말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다른 친구가 피해를 봐요. 친구 셋이서 가다가 야, 쟤 발 걸래? 라고 했는데 아, 싫어 라고 했는데
그 발걸레라고 친구한테 시켰던 그 애가 얘가 싫다니까 얘가 걸었어요. 그런데 얘가 넘어져서 기부스까지 하게 되니까 제가 그랬어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해서 다른 애가 거짓말을, 그러니까 얘가 봤다고 증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한 건데 그 사람들이, 친구들이 다 그 저기만, 이 거짓말한 토끼말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는 오히려, 예, 그 피해자가 됐어요. 그래서 얘는 고민이 엄청, 생각할 게 되게 많아요. 이 책은. 단순히 거짓말 벌레 같은 건 딱 답이 보여요. 근데 이 거짓말은 끝에 가서도 결국, 예, 왕따가 돼요. 선한, 실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어서 왕따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서 용기를 내서 이건 잘못된 거라는, 그 토끼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그걸 비판적인 걸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얘도 타협을 해요. 또 걔는 어쩔 수 없이 자꾸 왕따 되고 선생님한테 불려가고 난리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애를 발을 걸었어 라고 거짓 자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예전에는, 지금 그런 거 없지만, 지금 좀 덜하겠지만 예전엔 어때요? 막 고문하고 그래서 거짓말로 자백하게 만들고 그랬었다 그랬잖아요. 막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좀 아프긴 했습니다. 근데 되게 철학적으로 비판적으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불의에 타협을 했어요, 결국은. 근데 우리가 정말 정직하려면 불의에 타협하면 안 되잖아요. 소신껏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이제 신뢰라는 가치인데요. 신뢰라는 가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이 품성을 떠나서 그냥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거죠. 서로가 믿음을 간다는 거. 이야기 엄마는 이 아이가 실은요, 고양이야. 심술궂게 생겼죠. 고양이가 몰래 계란을 하나 품고 있던, 어미닭이 품고 있던 계란을 딱 먹었는데 뽕 하고 똥으로 병아리가 나왔어요. 그림책이니까 가능하죠. 예. 그런데 이 아이가 똥이 묻은 상태에서 보니까 삐약삐약해. 그런데 그 아이가 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조류들이 딱 처음 봤을 때 각인이라고 하잖아요. 아름다운 뱅스처럼 자기 엄마로 인식하는 거죠. 처음 눈 부화되자마자 나타난 존재를. 그래서 엄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엄마로 의지하니까 얘를 진짜 잡아먹어요. 보통 고양이가 이 병아리를 잡아먹을 수 있는데 자기를 엄마 하고 쫓아다니고 비비고 이러니까는, 자기한테 기대 그러니까는 얘를 못 잡아먹고 걔 보호자가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믿어주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람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삐약이가 이 고양이를 엄마로 생각하고 믿어주니까 그 믿음에 저버리지 않으려고 그 보호자가 됩니다. 지저분한 거 가면 안 돼. 위험한 거 먹으면 안 돼. 다른 애들이 얘를 잡아먹으려면 지켜주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 녀석 맛있겠다예요. 어느 날 이 공룡에, 이게 작은 공룡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걔를 잡아먹어야 되는 건데 걔가 엄마라고 해요, 얘를. 그리고 그 녀석 맛있겠다라고 그랬더니 그게 얘 이름인 줄 알아요. 그 녀석 맛있겠다. 그 녀석 맛있겠다를 지나가는 공룡들이 다 말을 해요. 근데 얘가 엄마인 줄 알고 자꾸 이러니까 자기 이름이 그 녀석 맛있겠다라고 생각해, 그 애기 공룡이. 그래서 나중에는 뭐 여러 가지 동물도, 공룡들한테도 그 아이를 자기가 목숨 걸고 지켜줍니다. 화산 거에서도 지켜줘요. 그래서 이 큰 공룡이 애기 공룡을 지켜주는 거, 그게 결국 뭐예요? 자기를 믿거든요. 엄마처럼 믿거든요. 그래서 지켜주는 거. 이것도 역시 대표적인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책이지만, 야, 고양이도, 야, 공룡도 자기 먹거리인데도 이렇게 지켜주는구나 하면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거기 말고도 좀 유사하게 나올 수 있는 게 그 정직이라고 한 거하고 신뢰하고 다 연결되는데, 또 폭풍우 치는 밤이나 다리 위에서 이런 것들도 다 조금 이제 신뢰예요. 서로가, 예, 신뢰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책들은, 소개되는 책들은, 예, 여러 개가 연결돼요. 진정성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꾸미지 않고 참되고 바르게 대하는 건데요. 아마 이솝 우화에 음, 그 까마귀가 동작 깃털을 여러 개, 자기가 털이 예쁘지 않아서 여러 새들이 털을 가져가다가 꽂는 거, 그런 내용이 아마 예전에 이수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한번 여기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 꼬리라고 하면 소개했었던 것 같은데, 내 꼬리는 이 아이가 꼬리가 생겨요. 그래서 이 꼬리를 감추려고 합니다. 예, 감추려고 다른 사람에게 꼬리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마음샘에서는, 우리 바로 어저께 우리가 이제 그림책 테라피 했던 책인데요.
늑대가 보통은 용맹하고 사납고 다른 동물들이 나를 되게 무서워하는데 어느 날 마음샘에 가서 딱 봤는데 자기 이 샘에 이 겁쟁이 토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이 마음샘에 비친 자기 토끼를 볼까 봐 얘 숨어 있습니다. 밤에만 나오고. 그러다가 토끼를 잡아먹을 거 없앨 거 했는데 이 토끼가 자기 그림자 같은 거예요. 자기 내면인 거예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니까 토끼가 그래도 똘똘해 보이고 총명해 보이고 괜찮은 애 그래서 수용하게 되죠. 자기 자신의 그 부정적인 거를 그랬을 때 예,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예, 다른 그때 마침 왔던 아침에 왔던 그 여우가 속이지 않고 늑대가 마음쌤이 있는 그대 토끼 모습이 있는 걸 그대로 예, 보여주니까 여우도 보여줘요. 코끼리도 사자도 다 보여줘요. 누구나 마음속에는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 서로 꾸미지 않고 자기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나중에 끝에 가서 보여주는 부분이 진정성, 진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서 제가 이 책을 추천하고요. 마음은 청결입니다. 청결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의도에 대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청결? 청결이란 말이 맞는 건지 순수란 말이 맞는 건지 내지는 뭐 청렴이란 책도 그래서 막 찾아보긴 했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그런 품성을 좀 찾는 부분에서 예. 어쨌든 여기서 의도, 욕심을 다른 의도를 대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만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흔들흔들 다리에서는요. 이 다리가 흔들흔들해서 이 서로가 천적이죠. 여우가 토끼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예, 여기가 이 다리가 하나예요. 서로가 중심을 안 잡히면 둘 다 이 물에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다가 예, 서로 이제 안전하게 가는 거 이제 그런 모습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 폭풍우 치는 밤에는 옛날에 이제 드라마에서도 나왔었죠. 밤에 누군지 폭풍우가 너무 쳐서 어느 오두막에 들어갔는데 밤새 친구처럼 너무 이야기를 잘 했어요. 재미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 그 서로 이제 천적 관계인데 그때는 그냥 친구로 대한 거. 그런 면에서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청결로 볼 수 있고요. 의리의리한 유령의 집 사실래요는 이 유령들이 이 유령의 집을 다른 애들이 오고 이런 게 싫어서 예, 동물들이 숲속의 동물들이 오는 게 싫어서 새 집으로 이사 가려고 예, 거짓으로 이 집을 꾸밉니다. 녹슨 욕조는 막 금으로 색칠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삐긋삐긋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원래 그런 거라고 하고 그래서 어쨌든 거짓말로 유령의 집을 파는데 결국은 너구리한테 예, 너구리가 속인 거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거짓말하다가 오히려 반대로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을 예, 나쁜 의도로 여기 청결은 원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의도로 대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인데 여기에 있는 유령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남을 순수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라는 의미로 예, 사용하면 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용기입니다. 용기는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이 믿는 것을 행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기에는 뭐 두려움에 대한 거 아니면 불안에 대한 거 걱정에 대한 거 이런 책들이 함께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같이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울타리 너머란 책이 있는데 이 애완돼지예요. 집에서 그 주인공 남자애랑 놀고 예쁜 옷을 입고 두 발로 걷고 그러는데 우연하게 사춘이 오니까 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인공 아이가. 그래서 잠깐 울타리 너머를 봤는데 울타리 너머에 그 산돼지가 있는 거예요. 멧돼지가. 근데 그 아이가 너는 왜 옷을 입고 있니? 여기 달리고 있어야지 왜 두 발로 있니? 이런 거기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 아이가 그 남자아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옷도 자기가 입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바라는 대로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옷을 던져버리고 그쪽으로 예 울타리를 넘어서 자기 야생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진정한 어떤 자아를 찾아가는 면에서 그게 용기였었고요. 본인이 이렇게 좋아서 옷을 입고 좋아서 두 발로 걸을 건 아니었다는 거죠. 자신이 이렇게 속인 거죠. 사람이 놀이처럼 애완 그 동물로 있었으니까 사람이 좋아한 거지 자기 마음이 그게 행복하고 좋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걸 결국 찾았다는 것이 예, 용기를 내서 넣은 거고요. 용기라는 책은 이 책은요. 어떨 때 용기가 필요한지 그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좋고요. 블랙독이라는 것은 어느 날 아저씨가 이렇게 창문을 바꿨더니 아주 커다란 검은색 개가 있는 거예요.
무서워요. 아줌마도 보니까 또 커다란 개가 있어. 언니도 형도 다 보니까 너무 놀래서 다들 문을 잠고 커튼을 내리고 없는 것처럼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일인데 해서 막내 아이가 용기를 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면으로 이 검은 개하고 부딪히고 검은 개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는 우리 집으로 들어왔을 때 조그만 개였어요. 예, 얌전한 개인데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한 두려움이죠. 어떤 거에 대한 두려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블랙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예, 요런 책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는요, 여기에서는 제가 그 리더십이라서 그림책으로만 보여드린 거고요. 잠깐만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책으로 리더십으로 쓰려면 실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질문도 하셔야 되고요. 테라피 질문, 발문하셔야 돼요. 하브르트처럼. 그 다음에 교육활동에서 우비 가지고 용기나 이렇게 거미줄 만들고 컵타파 이런 것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에는 과정이 내기가 안 된 거고 그림책 속에 리더십만 하기 때문에 실제 활동에 대한 내용은 예, 조금 시간도 그렇고 예, 전해드리지 못한 걸 죄송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예, 그림책을 가지고 그림책을 읽어보시면 막 검색을 하세요. 검색해서 어떻게 수업하시는지 활동하는지 찾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조금 이 그림책으로 리더십 강의를 할 때 말로만 그림책을 많이 보면은 말로 질문하고 집단 상담하듯이 테라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활동을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이야기만 해도 충분해요. 우리 어저께 이야기만 책 하나 가지고 2시간 얘기했어요. 상관없어요. 집단 상담처럼 하는데 그것도 시간 부족해요. 그런데 아이들을 연령대가 어릴 때는 반드시 활동을 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예, 잘 네, 들으셨나요? 그럼 질문이 있으실 텐데, 예, 질문, 예, 해주시길 네. 부탁드립니다. 우선 4주 동안 너무 수고해주신 우리 정옥경 강사님께 다 같이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4주 동안 많은 그림책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셔서 1시간이 정말 훌딱 가버린 것 같아요. 그 많은 그림책을 다 읽은 것 같고, 이 시간에 이제 강사님께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제가 네, 질문을, 그 네, 어른들을 할 때는 어른들이 그 책을 읽고 올 수도 있고 안 읽고 올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러면 앞에서 그 그림책을 안 읽고 왔든 그 그림책을 다 보여주고 일단 읽고 나서 이렇게 발문하고 그러시나요? 그렇죠. 네. 아, 일단은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읽고, 저는 예전에 영상 같은 거를 이렇게 편집해서 만들어 놔요. 유튜브에 어, 있는 걸 그때 연결할 수가 없어서 저는 그냥 영상을 거기서 이렇게 편집을 해요. 음, 해놓거나 아니면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블랙독 같은 거 중요한 장면들을 캡처를 해놓고 아니면 제가 그 어른들이 좋아하는 책이 따로 있거든요. 경로당이랑 복지관에서 쓰는 책이 따로 있어요. 인기 있는 책들. 그 책은 제가 4권, 5권씩 있어요. 도서관까지 음, 빌려서 한 사람에 하나씩 주거나 두 사람에 하나씩 주거나 그게 아, 아니면 그런 빔 프로젝트나 그게 안 되는 곳은요. 제가 여러 권 가져가서 제가 하나 보고 중간중간에서 이렇게 넘겨서 보게 해요. 화면이 음, 책이 조그마니까. 음, 근데 똑같은 책도 빅북이라고 있어요. 커다란 북. 근데 보통 이 책이 15,000원에서 2만 원 안짝인데 빅북은 4, 5만 원이에요. 음, 크게 도화지만 해서 이렇게 넘겨보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책을 살려면 책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는 그냥 빔으로 보거나 아니면 제가 여러 권을 가져가서 보여주는 거. 네, 그런 음. 형식으로도 합니다. 음, 네. 그래, 저는 이제, 그림책으로 블로그를 계속 할 건데, 어, 네네네. 한 15년 전 제가 갖고 있는 책만 지금 했는데, 그러셔도 애들, 괜찮아요. 예. 아니, 이제 애들이 어릴 때 제가 좋아해서 돈 주고 산 건데, 지금 이제 애들이 네. 커서 안 보는데, 뭐, 음. 작은 아시방 일곱 동무도 사실 버렸더라고. 선생님 말 듣고 찾아봤더니, 아까워라. 너무 저도 다 다시 아깝대. 산 거예요, 선생님. 다 버렸던 거 에? 다 다시 사는 거예요. 다 다시 사는 거예요. 다 사 쓰는 거예요. 지금
저도 애가 막내가 고3이니까 다 버렸죠, 당연히. 예, 그래서 하나씩 하는 너무 거예요. 아까웠고, 네. 이제 오늘 4주 동안 소개해 준 책들은 아는 책도 있지만 모르는 책이 많아서 15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출간됐겠어요. 그래서 그럼요. 저희 집 앞에 작은 도서관이 있어가지고, 뭐 하루에 다행이다. 네. 많이 빌려서 매일 블로그 한 권씩 올리는 게 목표거든요. 그렇게 네. 이제 지금 해보려는데 이 그림책 수업도 많이 도움이 좀 됐답니다. 네, 감사해요. 저희 방에, 예, 감사하고요. 저희 방에 오셔서 글 좀 매일 올려주세요. 저희 저희 방이 방에 뭐죠? 꿈길 희망등대 찾으시면, 예, 꿈길 아, 희망등대 찾으시면 거기에서 블로그 글 계속 올려주시면 돼요. 매일매일. 네, 매일매일 오시면 됩니다. 예. 저도 저를 못 올려서, 예, 여러 선생님들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또, 음. 예,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어른들의 그 활동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그 책하고 관련된 저희 같은 경우는 초보니까 좀 어려운데 그런 네. 부분들은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좀 참고해야 되는지,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교회 그 다문화 중에서 음,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외국인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좀 이제 한국어를 조금 이렇게 필요로 해서 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그림책을 배워서 그림책으로 조금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왕이면 좀 오늘 활동도 좀 곁들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음.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조금 궁금해서 자문을 한번 네, 더. 네, 한번 연락 주시고요. 개인 전화번호 드릴게요. 어저께도 그분이 60이 넘으셔서 지방을 내려가서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여성분이. 그래서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가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있다가 보니까 문해 강사 교육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해 강사 교육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해 강사로 해서 한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골이니까 한글 못 드신 분이 많아서.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림책을 배우셨어요. 그리고 계속 독서 모임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마다 해요. 밤 10시에서 12시까지. 근데 그 모임을 하는데 어저께 좋은 소식이라고 저한테 뭐를 요청하더라고요. 그거만 했었는데, 문해 강의만 했었는데, 이제 교육청에서 그 창녕 쪽인데 교육청에서 마을 강사를 모집한다고 하니까 이분이 거기다 신청을 한 거예요. 그림책으로 나 인성 강의를 하겠다. 해서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그림책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선별 책들 다 주고 강의 달라고 그래서 드렸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한번 하시면 대상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대상을 할 때, 그리고 그분 그림책을 했었던 거에다 어떻게 하냐면, 한글 따를 띄내는 데서 가나다라로 띄는 게 아니라, 그림책 스토리로 할 때 훨씬 더 잘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게 한글 띄는 것까지 하고, 이 그림책에 우리나라의 문화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활동적인 거는, 그 그림책마다 활동하는 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강성원 선생님은, 예, 제가 전화번호 올려놓을게요. 저희, 방에 올려놓을게요. 전화 한번 주세요. 아니면 문초희 선생님한테, 예, 전화번호 받으셔도 되고요. 네, 바로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광고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4주 동안 그림책 강의는 모두 마쳤고요. 다음 주는 2일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그 김차순 선배님께서 품성 독서로 인생을 경영하라라는 주제로 1일 특강을 해주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오픈 톡방에 올리고 광고를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1일 특강이 마쳐지면은 이제 또 새로운 과정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 3P 자기경영 연구소에서 마스터 과정까지 마치신 네, 김민구 강사님을 모시고 그 자기 개발을 이제 4가지 주제로 나눠서 네, 4주 동안 또 새로운 강의를 열 테니까 그것도 이제 카톡방에 광고를 해드릴 테니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좀 광고가 많은데 네, 저희가 그 6월 10일 토요일에 저희가 이번에 희망도서관에서 새롭게 준비한 컨텐츠 중에 그 영화로 아이들 인성교육, 품성교육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다 세팅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강사 교육을 하는데, 근데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 교육
교육자분을 모시고 이제 그날 이제 6월 10일 토요일에 서울에서 특별히 정옥경 강사님께서 장소를 이게 제공해 주셔가지고 그날 이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이제 5시까지 해가지고 그날 하루 그 영화로 아이들을 이제 지도하고 인성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오프라인으로. 그래서 그것도 이미 단톡방에 한번 광고는 나갔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강사고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고요. 그 컨텐츠가 이미 다 세팅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지도하는 것부터 강의하는 것까지 다 강사님께서 전수해 주실 예정이세요. 강의 자료도.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난 처음인데 하는 분들은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다 훈련시켜 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이상으로 모든 광고는 마치고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만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간 한 가지만 보충을 할게요. 우리 김민구 강사님은 셀프 리더십 강의하실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시고요. 열정이 좋으시고 정말 자기 분야에 대해서 최고를 추구하시는 분이시니까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영화 품성 독서는 제가 학교 강의를 나가봐서 아는데요. 이 학교에 뭐 이렇게 제안서를 내거나 아니면 이런 저희 할 때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한 가지 그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기준이 있어요. 몇 가지 아이들 재밌어야 된다. 제가 수업 갈 때마다 선생님들 요구하시는 사항이에요. 아이들 재밌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교훈적 저기도 필요하지만 재밌어야 되는데 제 수업 때는 계속 이제 품성과 독서만 이야기했더니 선생님 저기는 영화 본대요. 애들이 저희도 영화 봐요. 놀아요. 이런 요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품성뿐만 아니라 영화뿐만 아니라 영화로 품성을 배우는 거니까 굉장히 학교 수업이나 이런 수업할 때 굉장히 좋아요. 흥미도 있을 것이고 그 영화에서 또 품성을 찾으니까요. 더 쉽고 그런 과정들이니까 저희 초청한 전문가는 이선준 전문가한테 영화 인문학 강의로 뭐 기업 강의, 그다음에 기관 강의, 그리고 또 굉장히 권위 있는 분이시고 또 인생 멘토 코디까지 하셔가지고 이런 선생님들 코디해주는 역할까지 하시니까요. 그냥 전문가셔요. 한번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정학경 우리 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네, 준비하시느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네. 하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